일론 마스크도 한두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직원들한테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어라.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테슬라의 이사회가 일론 마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 알려진 게 테슬라 이사회 산하에 스페셜 커미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빅뉴스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일론 마스크가 비전을 갖고 철저하게 실천력을 갖고 임직원을 독려해야 되거든요. 이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매출액, 에비타,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시장은 이제 하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은 왜냐 보상안이 클 테니까.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일반 주주한테는 좋은 그런 보상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3프로 때 소개해드린 링크는 영상 저희가 댓글창에도 링크 남겨드리지만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화면이 있고 그 밑에 글자 막 써 있는 것에 더보기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를 탁 누르시면은 그 아래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세미나 관련한 참여 링크며 아니면 지금 핫딜하고 있는 링크며 다 링크가 돼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댓글에 보니까 순댓국도 주문 못 하셨다고. 저희 엊그저께 배송이 왔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순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영상 하단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교수님이 딱 방송을 하시는 이 날이 되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아, 그런가?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미국에서 아니요, 목요일 날? 금요일이라는 표시니까. 해피 프라이데이. 이남우 교수님이 나오는 날은 금요일이다. 내일은 바로 휴일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서. 과거에는 이상하게 목요일 날 미국 주가가 오르는 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아, 목요일에 오르고 금요일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좀 요일별 특성이 좀 있나요? 미국이? 꼭 그렇지는 않죠. 그 대신 이제 월별 특성은 있죠. 그쵸. 보통 1년 오르는 거에 3분의 1 이상을 네. 마지막 세 달에 많이 오르고 특히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은 특히 4분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는 주가가 조금 되물림을 하는 네. 되돌리는 그러한 경향이 월별로는 좀 그 계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리테일 쪽 관련한 소식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소비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M&A 소식이 지금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가가 강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것도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감세안이 이제 통과가 될 찰나. 그래서 네. 가령 우리 미국 가면 그 팁 20% 내잖아요. 팁에 네. 대한 세금도 없고 오버타임 근무한 거에 대한 세금도 없고 시니어들은 사회보장 연금 받는 거에 대한 세금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가 또 재밌는 걸 도입한 게 미국산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통 미국 사람들 뭐 한국도 그렇죠.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모기지 같이 차입에 대한 이자는 공제를 해준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세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세금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월가에서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월가 은행들의 자본 규제 같은 걸 좀 완화한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관세 무역 이슈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세금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흥하겠다. 스콧 베센트 그랬는데 그런 매크로 이슈 말고 지금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 부문, 소비 업종에서 M&A가 큰 것들이 있고 상당히 지금 호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딕스 스포팅 굿이라고 네. 미국에서 스포츠 용품, 그러니까 옷, 신발, 그다음에 스포츠 기구, 뭐 골프채에서부터 테니스 라켓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를 하는 아주 그 대형 상장 업체가 풋로커, 그 신발 유통 업체
되게 요즘 어렵죠. 근데 여기를 3조 5천억을 주고 80% 프리미엄. 그러니까 와. 최근에 주가가 프리러커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 관세 그다음에 요즘 뭐 온라인에서 사지 유통업체에 가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80% 프리미엄을 주고 M&A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 그 주가가 어제 86% 급등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회사들이 M&A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좋게 볼 때 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딜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어제 그 86% 상승을 했다는 건 거의 이 딜이 된다고 확신을 시장이 하는 것이고 양쪽 회사 다 이사회가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크록스랑은 좀 틀린 조금 고가의 그 버켄스톡이라고 네. 미국에서는 샌들 같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이제 한 $100 가까이 하는 원래 맞아요. 독일 그 제품이죠. 버켄스톡이 주가가 6%가 올랐는데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마트 얘기도 이따 하겠지만 소비 제품 만드는데 유통업체들이 엄청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경영진들 뭐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일부 회사는 딜도 하고 가이던스를 높여서 조금 더 시장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들 뉴스가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딕스 스포츠가 풋라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딕스는 물론 인수하는 쪽이니까 약간 주가가 두 자릿수 대 하락했지만 뭐 그건 당연하고요. 풋라커가 80% 이상 급등 더하기 여기에 또 나이키가 오히려 또 반사익 수혜를 받을 주가가 수 조금 있다. 올랐습니다. 나이키도.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뭐 요즘 전반적으로 아디다스는 좀 상승 모드고 나이키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뭐 딜이 보통 그 업종에서 진행이 되면 네.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우리가 좀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A 소식 그리고 버켄스탁이 사실 여름이 이제 딱 다가오면은 그 신발을 안 신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가품도 굉장히 많이 조금 고가에서 나와 멋쟁이들이 있고요. 주로 신는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막 프리미엄 붙는 어디 나라별 에디션 보면은 그냥 10만 원대 뭐 10만 원 미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2,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그 한정 제품, 뭐 네, 스페셜 네. 에디션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쪽에 있어서도 어쨌든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의 소식까지 전달드렸고요.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게 이제 뜻은 되게 쉬운데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풀어내는 게 우리가 잘 좋겠죠.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업종이에요. 실제 IT보다 더 큽니다. 아, 산업에 대한 규모가요? 네네. 시총이? 네네. 그만큼 헬스케어가 크고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소비가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헬스케어 지출이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거의 어느 나라나 헬스케어 지출이 그 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빠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미국의 약값이 너무 높아서 그 미국의 약값은 낮추고 반면에 유럽, 그다음에 우리도 뭐 의료보험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된 약을 사면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미국 외의 약값은 올려서 네. 이것을 equalize, 동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we will equalize. 그 뒤에 빠진 게 전 세계에 있는 약값. 그러니까 미국 약값은 이제 낮춘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약간 놀란 게 그 실제 뭐 트럼프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항상 행정명령을 사인하고 보여주죠. 그 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이 약 그 드럭 관련된 그 연 매출이 한 1조 달러 되는데 미국에서만 팔리는 게 60-70%예요. 근데 미국이 인구는 전 세계에 10%도 안 되고 GDP 기준으로 한 20에서 25%인데 전체 약 시장에 제약 시장에 60-70% 되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지. 미국 사람이 과다하게 약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미국의 약값이 높다는 얘기인데 약값이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약 잘 안 먹어요. 되게 처방 받기도 어렵고 의사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드럭스토어 가서 먹는 그런 그리고 미국에서 약들을 보통 많이 감기 먹는데. 걸리면 그냥 자기 그냥 넘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 트럼프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불균형
비정상적인 것은 나는 바로 잡겠다. 근데 딱 헬스케어 업종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되게 호의적인 반응이고 정치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비만, 당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값이 인하라는 건 되게 일반 미국 국민들도 되게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막대 그래프인데 미국의 평균 처방을 받은 약값을 100이라고 하면 네. 전 세계 평균은 33. 그러니까 미국이 3배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비싸네. 나머지 미국 외 국가가 3분의 1이고 여기 일본, 한국이 아마 일본보다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미국 약값의 4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이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그 제약업체와 약값을 내고를 해서 좀 아주 경쟁력 있는 낮은 가격을 받는데 미국은 원래 기본적으로 프리 마켓 아니에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안 나서니까 제약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과다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도 이거를 원래 좀 그 고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역시 트럼프는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서 스피디하게 빠르게 액션을 취하는 그래서 상당히 진짜 미국에서 큰 업종이고 시총으로는 IT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시총. 규모 산업 규모로는 헬스케어가 더 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언론에서도 워낙에 미국이 상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약값이 비싼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의 투자하기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 또 앞으로 그래서 뭐 마련되겠네요. 어디 UBS인가 어디 이제 외국증권사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기업이익에 미치는 충격을 이렇게 쭉 그 10대 제약사 빅파마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네. 적게는 한 5에서 10%, 많이는 한 20-30%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미국 약값은 내려오겠지만 또 다른 지역은 약값을 올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대신 제약회사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익이 확보가 돼야지 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R&D를 하는데 우리를 스퀴즈해서 이익을 뭐 돈을 하기가 못 벌게 이익이 많이 낮아진다면 미래를 위한 우리 R&D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약간 좀 코너에 몰린 입장에서 그런 이제 반발을 하는데 네. 일단은 하여간 그 이게 되게 쟁점화가 되고 그러네요. 미 국민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뭐 의료 대란에서부터 의료 문제는 되게 국민들이 예민했잖아요. 목숨과 또 연관이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물론 하겠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뭐 판매가를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그렇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을 좀 맞추려고 네.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약가 인하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뭐 테슬라 이야기도 있고 월마트 이야기도 있고 CATL 이야기까지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하도 매크로 이슈는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네. 실제 뭐 새로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기업 뉴스.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다시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갖고 이제 주요 주주들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그 보상안을 아마 주총 안건으로 넣으려고 그래서 원래 주총이 보통 5월, 6월에 테슬라가 하는데 좀 연기 지금 날짜를 안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 희석화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테슬라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당근이 되니까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은 확보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실적을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5월 초 마감하는 분기. 근데 뭐 무난했고 주가도 뭐 그냥 보합 정도에 끝났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5월 2일 마감된 분기 실적이니까 실제 4월 한 달 실적이 반영이 됐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은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이제 월마트가 5월 그다음에 여름 전에 제품 가격을 좀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네 이익에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줬는데 이익 가이던스는 안 줬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월마트 이야기, CATL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그 테슬라의 의장이죠. CFO인가요, 이분이? 로빈 델 훌룸.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호주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6개월 사이에 회사 주식을 계속 2억 매각했는데 달러인가 팔아서 맞아요. 지금 3천억 원대의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했다. 이분은 이제 호주 여성이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을 맡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은 조금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일론 마스크가 자기 말을 잘 들을 그럴 분을 좀 영입해서 앉힌 거 아니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분이 또 기록을 세운 게 미국 역사상 사회이사 치고 가장 많은 주식을 받아서 7억 달러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은 한 10몇 년 동안 봉직을 사회이사로 하면서 저가에 받은 스톡 옵션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서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계획된 그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네. 이분이 내년 언제 사임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의 일환으로 주식을 파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정도 합니다. 근데 약간 중요한 것은 지금 일론 마스크는 보상을 안 받고 있고 네. 2018년에 만들어진 스톡옵션 보상안이 델러웨어 그 지방법원에서 무효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이 CEO고 중요한 역할을 이제 컴백을 하면 진짜 하니까 뭔가 당근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 일론 마스크도 한두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직원들한테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어라. 그 이후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테슬라의 이사회가 일론 마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큰 기사예요, 되게.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뭐 이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도 안 하고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안건을 처리하는데 미국은 어떠한 그 안건이 있을 때, 뭐 테슬라가 거버넌스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꼭 하는 게 자기와 관련된 안건에 관해서는 일론 마스크는 의결권 행사를 안 해요. 그건 진짜 기본적인 거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사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사의 사내이사나 혹시나 관련이 있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다 빠지고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중심이 돼서 그 안건을 심사를 해서 그 깊이 있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진 게 테슬라 이사회 산하에 스페셜 커미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특별위원회는 이제 일론 마스크의 보상안을 지금 집중적으로 어떠한 패키지를 갖고 가는 게 좋은가. 근데 이제 여기는 실제 그 테슬라의 이사회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은 게 일론 마스크 동생도 들어가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친분이 많은 인사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독립적이라는 분들이 아마 8명인가 그럴 거예요. 테슬라 이사회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의 여성분이 특별위원회 멤버고 여기가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여기가 주요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보상안, 그러니까 우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주요 주주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론 마스크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을 줄 거예요. 저희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과정에 있고 되게 상당히 그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빅뉴스입니다. 되게. 이 보상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펼쳐내고 있는 것이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안을 잘 마련해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주주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람 따라 생각은 틀릴 네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산이냐 부채이냐. 자산이죠. 결국 테슬라가 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일론 머스크가 비전을 갖고 철저하게 실천력을 갖고 임직원을 독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근데 뭐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러진 않죠. 그 대신 스톡 옵션으로 보상을 받겠다. 근데 그것은 2018년에 이 양반이 스톡 옵션 보상을 받을 때 원래 이정표를 세운 타겟을 아무도 안 밀었는데 다 달성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본인이 이정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에서 뭐뭐뭐 조건, 아마 매출액, 에비타,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시장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나와봐야지 알겠고 실제 희석화가 많이 될 거예요. 기존 주주들은 왜냐 보상안이 클 테니까.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일반 주주한테는 좋은 그런 보상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장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행동가 계속 이어져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적당한 보상안이 빨리 마련돼서 그것을 주주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근데 또 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주총을 조금 연기를 지금 한 것으로 보여요. 보통 주총 전에 미국은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는 한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그 주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 막 두꺼운 서류를 줍니다. 근데 네. 그게 지금 보통 한두 달 전에 주총 전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되게 중요시해요. 공정하고 예상 충이 없어야 돼서 특별위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해상충이 있는 여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가족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소수 주주들의 머저리티 과반을 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총이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총 날짜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직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3월 뭐 마지막째 주에 네. 전체 상장 기업의 70-80%가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에 해요. 그래서 몰려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 한 6월쯤 보통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발표를 미루는 걸 보면 주총이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시장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총이 언제 또 결정이 되는지 그에 따른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전달됐을 때 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렇죠. 네. 살짝 쉬어가고 있거든요.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연간 가이던스는 조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마트가 물론 아마존의 위세에 지난 몇 년 동안 눌렸지만 시총이 1,000조 원이에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고릴라고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큰 거를 고릴라라고 하죠. 특히 이제 시장이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게 5월 2일 날 마감되는 분기였기 때문에 4월 달 전체 실적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부과한 그런 시점이 최소한 전체 분기 실적의 3분의 1 기간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실적은 무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고 분기 가이던스 순이익은 삭제를 했지만 연간 가이던스는 이익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네거티브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는 안 했지만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월마트 CEO나 CFO가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격을 이제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정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 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문 경영으로 있는 친구들, 지인들, 후배들이 있어서 수출을 이제 미국에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관세를 인상된 부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물어보면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 어디 업체에 납품하는 큰 회사, 국내 기업의 그 전문 경영인인데 이제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3분의 1로 쪼개서 우리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3분의 1은 수입하는 미국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 소비자한테 정가를 한다. 네. 그래서 소비자한테 실제 정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체 그 코스트 푸시분의 3분의 1만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업과 국내 기업과 미국의 수입업체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한다. 그래서 월마트는 정확한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아마 뭐 품목에 따라서 복잡할 것이고 내고를 계속 하고 막 그럴 텐데 비슷한 그 형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달에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일부 조금 올린 건 있는데 아직은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는 조금씩은 올린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전에 본격적으로도 올릴 것이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에 이익에 반영이 될지는 이제 이번에 그 가이던스를 그 삼가했으니까. 근데 뭐 여전히 그 자본 배치,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되게 뭐 SK도 빚이 많아서 허둥대고 뭐 리밸런싱이라는 멋진 표현을 쓰지만 문제는 빚이 많아서 허둥대는 거고 뭐 LG도 지금 뭐 차입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데 월마트 같은 데는 미국의 좋은 기업은 자본 배치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외에 주주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거고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고성장, 고수익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역시 잘한다 이제 그런 느낌을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글로벌 이커머스 여기가 지금 뭐 아마존 다음에 이커머스의 넘버2로 완전히 부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22%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마진이 높은 애드버타이징 광고 온라인 광고가 매출액이 50% 증가해서 여기가 지금 온라인 광고에 그 상당히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 같은 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틱톡 같은 데도 치고 올라오지만 월마트 같이 프랜차이즈가 소비자 충성도가 센 데들이 광고를 점점점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뭐 ROA가 7.5%, ROI 투자 자본 대비 리턴이 15.3%. 그래서 상당히 견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나 소매업체를 볼 때 보통 되게 중시하는 게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새로 스토어를 열거나 폐점한 걸 제외하고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의 그 순수 그 점포의 1년 전과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을 보면 4.5% 증가했어요. 미국 최소한 미국 내 월마트 매장에서는 상당히 견실했다. 근데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물량은 1.6%가 증가를 했고 average ticket price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2.8%를 올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뭐 이 말은 되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랑 관계, 정부 행정부와 관계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제품 가격을 안 올렸다고는 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면 이번 분기에도 한 2.8% 올렸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높게 점프를 2분기, 3분기에는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테슬라래요. 그 대통령의 눈치를 엄청 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전에 한번 아마존이 그 표기를 하겠다. 관세로 인해서 맞아요. 부담이 뭐 얼마 그래서 지금 장난하냐.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액을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이게 관세 아니고 우리 뭐 디자인이나 이런 뭐 테크놀로지 기술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쓱 돌려서 하는 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 아닌 미국에서 대통령의 그 눈치를 이렇게 본다는 게 되게 좀 이례적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저희 월마트 실적 내용 마지막으로 이 자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보통 실적 발표될 때 그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영진의 의지 내지 전망인 가이던스를 되게 눈여겨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다음 분기, 이번에 시작한 2분기는 매출액이 한 4%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 그래서 1분기랑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추정하기가 불가능하고 다만 연 단위의 2026년 매출액,
이익에 대한 전망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로는 맞춰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시장은 이런 걱정을 했죠. 이런 데들이 그냥 가이던스를 다 그냥 없애는 거 아니냐. 근데 경영진은 이렇게 가이던스를 유지를 최소한 연 단위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 약속한 실적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EPS 기준으로 올해 한 2.6달러. 이게 컨센서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퍼 기준으로 37배. 왜냐하면 월마트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한 60%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난 5년 동안 한 130% 올랐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지만 프리미엄을 그렇게 받을 만한 회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CATL 이야기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네. BYD 유상증자 네. 얘기도 했고 CATL이 홍콩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3월 말 4월 초에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CATL은 이미 이제 심천에 상장이 돼 있어요. 중국은 상해랑 심천 두 가지 시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장이 돼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중국 당국이 미국을 가지 말고 우리의 뭐 막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어떻게 보면 중국령이죠. 이제는 스페셜 테리토리니까 홍콩에 상장을 하는 걸 권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큰 회사들이 미국을 안 가고 그러면 이제 홍콩의 증시를 다시 살리는 홍콩을 살리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프라이싱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딜의 사이즈를 얼마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를 태핑을 투자가들한테 하는데 100배 이상 서브스크라이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100배 이상 초과가 됐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중국 증시 입성을 이번에 하고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도 커요. 그래서 한 7조 원 정도 되는 신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보통 딜을 하면 주관사가 골드만삭스랑 JP 모건인가 그러니까 미국 증권사 두 군데인데 그 프라이싱 레인지를 보통 희망 그 발행가 레인지를 정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단에 지금 이제 프라이싱이 됐어요. 그만큼 수요가 되게 몰렸다는 얘기고 46억 달러 7조 원의 IPO면 이 금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PO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문이 115배가 실제 그 몰렸다. 그래서 실제 중국 본토에서도 돈이 홍콩으로 많이 몰려서 그 홍콩 달러가 좀 강세, 일시적인 강세 요인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끝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그 자본시장이 어떤 의미를 상장된 회사를 갖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이제 중국은 제가 어제도 그 미국의 가장 큰 펀드의 대표적인 그 외국인 펀드 매니저랑 아침을 먹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고 주가가 나의 성공의 척도라고 중국 경영인은 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의 사세 몇 개 회사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만 따지는데 실제 로빈 쟁 여기 이 회사의 창업자는 그동안 외자 유치, 해외에 자금을 유치, 외국 투자가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 꿈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너무 부럽고 네. 이제 이 회사 시가총액이 2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되게 뭐 좋은 뉴스죠. 이런 회사들이 발전을 하고 우리 투자가들도 홍콩에 상장되면 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 국내의 기업 입장에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일부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홍콩 쪽에 상장되면은 외국계 자본에 대한 투자들이 또 손쉽게 그렇죠. 유입될 수 네.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고 국내에서만 또 미국에 움직임이 상장을 나타나고 안 있죠. 하죠. 제가 맨날 삼성전자 보고 미국에 네. 상장을 하라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미국 상장이 가능한데 네. 로컬 마당에서 우리 여기 좁은 땅덩어리 여기서만 플레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7조 원을 조달을 해서 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일부는 R&D에 쓰지만 그 헝가리 공장을 증설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이제 뭐 BYD가 전 세계에서 그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독보적인 위치가 있는 걸 알지만 그 헝가리 공장이 규모가 10조 원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고 이미 독일에는 한 3조짜리 공장을 지었고 인도네시아에는 공급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랑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진짜 분발을 해야 되고 네. 이 회사가 실제 현금이 여유가 많습니다. 420억 달러 순현금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빚은 없고 그만큼 자금 사정이 넉넉한데도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글로벌하게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약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그 우리나라도 사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하고 글로벌화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를 국내에만 좀 국한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중국의 이러한 남다른 기업들의 행보를 좀 눈여겨보고 배울 부분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5년 주가인데 2021년 주가가 뭐 약간 버블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220% 올랐고 시총이 230조 원. 근데 이익이 많이 나서 네. 퍼가 18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총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ROE가 21%. 그러니까 ROE 관리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그 중국의 BYD, CATL 두 회사 시총과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다음에 파나소닉 일본에 그러니까 배터리의 강자들 시총인데 완전히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되게 비교가 안 되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데 삼성 SDI는 BYD 시총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논평을 쓰려고 그러는데 시총이 우리가 한 10조 원 되면 국내에선 대형주라고 분류하지만 미국의 대형 펀드들은 소형주로 분류를 해요. 우리나라의 300조 원의 총자산을 가진 회사의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들이 미국 기준으로 소형주다. 네. 이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입니다. 되게. 참 언제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지 아무래도 또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대는 당장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또 투자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그런 글로벌화된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본업에 포커스하고 지배주주가 원하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주주 중심으로 네. 제대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T의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연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